그 해겔은 그 윤리적 측면에서 이게 보면 그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그 사회 역사적 측면에 이제 해결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제 공동체의 윤리를 인륜이라고 부르면서 인륜은 그 가족, 시민사회, 국가, 가족, 시민사회, 국가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변정법적으로 이제 발전해 간다. 나라는 그 자의식이 성장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시민사회를 이루고 국가 이 세 단계가 이제 변정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국가는 그 가족의 원리와 시민사회의 원리를 결합시킨 최고의 그 인륜 형태이고 개인과 그 보편적인 공동체인 국가는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또 개인은 국가의 일원으로서만 참된 존재 의미를 가지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해겔 그 법철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 정신 현상학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론이 수렴되고 있고, 해겔은 이제 법철학에서 우선 그 자아 또는 인격이 창조되는 그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최초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그 직접적인 인상은 자기 육체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겁니다. 이 수준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물과 구별되는 인격체로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어떤 순수한 반성을 통해서 자신을 단지 사물이나 물질처럼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또 육체와 정신을 모두 소유한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이제 인간은 그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자기 의지를 통해서 물리적 영역을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스스로 이제 그 노동을 통해서 자각한다는 거죠. 자각함으로써 자신이 자기 의지를 가진 존재임을 스스로 이제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의식과 의지를 지닌 자아이면서 자신이 그 외부의 물리적인 어떤 대상과 같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아와 대상은 다른 것이라는 것. 내가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자기 인격이 창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격은 아직까지도 이제 아무런 구체적인 규정성도 가지지 않는 그 추상적이고 막연한 그 실제이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자아와 구별해주는 어떤 구체적 속성을 가진 자아는 아닙니다. 이때 인격은 단지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관계 안에서 인격이 갖는 자유 혹은 자유의지는 추상적인 그 수준에만 이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의지로 드러나지 않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겔은 이런 인격을 그 절대성의 추상, 혹은 보편성의 그 한계 없는 무한성의 순수한 사유 자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해겔은 이런 그 인격의 그 인격성을 추상법의 그 기초로 보고 하나의 인격이면서 또한 타인을 인격으로서 존중하라는 어떤 명령을 그 추상법의 그 근본 원칙으로 이제 간주합니다. 이게 이제 저 해겔의 이제 그 법철학적인 이제 이런 그 입장이 이제 되는 것이겠죠. 이제 해겔에 나오는 그 법철학에서 개인의 자기와 그리고 가족 그걸 거쳐서 이제 공동사회 국가를 나아가는 이런 그 해겔의 그 단계 이런 이제 철학 단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준에서의 그 인격이라는 것은 아무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속성도 가지지 않는 그 추상적이고 무규정적인 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아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소유를 이제 주장을 함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을 어떤 구체적이고 특수한 욕구와 자기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가진 존재로 파악을 하게 되고 스스로 또 무규정적인 그 내면적 자유를 외부 환경으로 이제 실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인격은 그 소유 주장을 통해서 외부 사물 속에 자신의 의지를 주입하여 객관화하고 비로소 이제 자기 자유를 외부를 향해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사적 소유,
자기 권리가 그 확립이 되고, 또 이러한 소유는 자유의 현실화 과정에 있어서 자유가 최초로 그 획득된 실제성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그 추상적인 인격은 소유를 통해서 또 독일이 이제 프로이센 국가가 이제 자본이 발달하니까 이 소유 개념이 생기는 거죠. 개인에게 이런 소유를 통해서 어떤 추상성과 무규정성을 이제 벗어나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아로 전환되고, 그 자유는 이제 구체적인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만들고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국가로 나아가는 이런 그 변증적인 전개 과정, 해결의 변증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와 함께 소유를 통해서 개인의 나의라는 의지가 인격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인격이란 어떤 하나의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소유가 곧 의지의 인격성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이제 또 개인은 노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유를 획득할 수 있지만은 타인들과의 또 거래, 유통을 통해서 소유물의 그 이득과 취득과 이전을 통해서 또 소유물을 획득할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소위 그 홉스의 계약, 사회 계약이라는 것이 이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겔은 그 계약은 사유재산의 그 교환에만 한정되면서 결혼과 주권에 관해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계약은 이미 그 안에 개인과 그 소유자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고, 계약 안에는 개인과 그 소유자에 대한 성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은 객관적 그 정신의 관계다는 것. 그래서 계약에서 그 자아는 그 공통의 그 의지에 의하여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타자의 의지는 공통의 의지로 이제 변증법적으로 지향되어 나간다는 것. 그리고 의지와 의지의 상호 성인 관계가 계약을 통해서 형성되고, 계약을 통해서 자아는 공통의지에 입각한 그 소유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해겔은 그 추상적인 법을 위반하는 행위의 유형을 범죄 의사가 없는 그 불법, 사기, 범죄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계약은 어떤 제하에 대한 교환과 관련하여서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식적으로 명시한 것이라는 것. 이런 그 권리 의무 관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것은 우리 그 법치국가에서 민사소송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민사소송은 소유물의 교환과 관련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판별하면서 이제 종결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 이제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이제 그런 것이 되고, 옳음과 그름의 관념은 이처럼 계약과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로부터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당수의 그 민사소송이 그런 것처럼 그러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의 행위가 반드시 사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이 자신의 소유물과 일치 않음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그러한 행위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그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행위는 사기와 절도처럼 고의적으로 타인의 권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이러한 행위는 결국 소유권과 그 계약을 통해서 구체화된 그 자유의지를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에 따르면은 이런 억압에 대해서 억압을 사용하여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법에 있어서의 처벌법이라는 것이고, 이런 처벌이라는 것은 부정된 자기의지를 자유의지를 다시 부정함으로써 원래 행위를 권리를 긍정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범죄를 소멸시키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주상부 단계에서의 그 처벌은 권리 회복 또는 그 법적 정의의 그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인데요. 해결은 이러한 법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 법이 처벌받는 사람의 인격의 내면에서의 자각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자각 또는 그 내적 반성을 통해 외적 범위의 규범으로서의 추상법은 필연적으로 내적 심정의 규제로서 도덕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해결 도덕을 그 주관적 의지의 법으로 규정하는데,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주관적 의지의 법이다. 인간의. 그리고 그는 추상법은 자유의지의 그 외적인 현존이라면은 도덕은 자유의지의 내적인 현존이다. 즉 의지의 주관성 혹은 주체성 안에서 자유의 현존이라고 이제 해결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겔은 그 도덕 단계는 추상법 단계에서의 그 외적인 자유가 내면화한 영역으로서 이 단계에서 자유의지는 외부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그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장악하고 이를 각하해서 자기 실현을 지향하는 도덕적 의지라는 것. 칸트를 비판하지만은 또 칸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칸트 냄새가 이제 좀 나죠. 자, 오늘 이제 해겔의 부철학을 이제 일부를 좀 하고 해겔의 부철학을 한 몇 부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만나봅시다.